네. 그러면 저희 구조를 그려봤는데 그거를 제가 좀 더 녹여왔습니다. 그 강의 자료에. 한번 구조를 풀고 저희 이제 스탑 룰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스탑 룰을 이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정해볼 건데 온톨로지 한번 복습을 다시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스킬을 만들어 온 걸 같이 보면서 리뷰하고 그 구조가 어떤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직접 하네스를 이제 진짜로 여러 가지를 오케스트레이션 해보는 하네스를 구축해보는 것을 다음 클립에서 해보면서 인터뷰 하네스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 구조예요. 그래서 스킬을 우리가 한번 오케스트레이션 스킬을 만들었었고 서브 스킬들이 4개가 있었죠.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상황에서 소크라테스 스킬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소크라테스 스킬에는 이 4가지 스킬을 돌리기 전에 CD 게이트가 통과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무한루프를 돌 때 컨디션이나 종료 조건들 앞쪽에 두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실행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조건이 끝났는데. 가령 이게 먼저 있으면 끝나도 이걸 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앞에다 둬야 됩니다. 시드 게이트를 두고 이 필터를 둬서 yes면 리턴 시키고 아니면 사이클이 또 5보다 큰 경우 리턴 empty를 해서 안 되게끔 하고 안전 밸브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토큰을 효율화하게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는데 뭐 사이클가 없다면 그냥 뺑뺑 돌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이런 맥스 리밋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원더, 리플렉트, 리파인, 리스테이트 그 4가지 기반으로 이제 루프를 도는 거를 제가 소크라테스라고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소크라테스의 라이프 종료 조건은 골 컨스트런스 어스턴 스크리테리아가 잘 작성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이 라이프는 작은 규모의 라이프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를 여러 개 이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라이프를 한번 엮어봤고요. 이거를 이제 큰 라이프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인풋이 있으면 소크라테스 컴포넌트를 스킬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결과물이죠. 골 컨스트레이스 어스턴스 크리테리아가 결과물이라고 치면 이 결과물을 이제 시드로 저장해서 이 시드를 각각 다른 시드와 비교하면서 온톨로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온톨로지를 비교하면 되고 제가 이 0.95는 우로보로스에 있는 룰을 좀 따라왔는데요. 이 0.95를 넘어서서 이게 실무를 하기보단 저희가 일단 하네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0.95로 하면 꽤 많은 시드가 돌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해볼 때는 한 0.85 정도로 한번 낮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랄프는 사이클이 돌고요. 랄프 사이클이 돌고 그 이후에 이제 스탑 룰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랄프가 스탑 룰을 통해서 멈추는 형태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시드가 만들어지고 시드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뽑을 거예요. 그 온톨로지를 뽑는 것을 구조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이 온톨로지 스킬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온톨로지 유사도를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구조를 봐보시죠. 제가 이렇게 구조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제가 이 온톨로지라는 것을 챕터 1에서 이 단어의 경계를 정하는 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이 단어의 뜻, 근데 이 단어는 정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엑스칼리드로에서 제가 사과를 말씀드렸는데 아오리 사과는 초록색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과는 빨간색이었던 것처럼 그 단어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들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온톨로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모델로 봤을 때 성과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단어를 뜻할 수 있어요. 가령 학습 속도부터 시작해서 고객 만족도, 팀 분위기, 출시 속도
이런 것들을 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매출액, 거래 건수, 신규 고객 수를 포함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 이번 분기 매출만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 바운더리가 생겼고 여기서 우리가 이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오는 속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프로퍼티스들이 이 한계가 이 바운더리가 정해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학습 속도로 바운더리가 정해졌으면 이 프로퍼티스도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성과라는 한 단어 안에 여러 뜻이 존재를 했고 그중에 우리가 바운더리를 잘 정해뒀을 때 이러한 세 개의 프로퍼티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는 이 단어가 어디까지를 가리키고 어디부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선만 이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이 온톨로지를 가르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닌지. 이 경계를 잘 정하는 것이 온톨로지의 개념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톨로지 스킬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만들었던 소크라테스에서 만들었던 이 시드를 읽어요. 그리고 이데아를 자동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휴먼의 골 자체가 이데아이기 때문에 네, 이데아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SQL 퀘스천으로 이 단어의 경계를 물어보게 됩니다. 각각의 이 꼴의 단어에 대해서 경계를 우리가 좀 바운더리 정하는 거를 진행하게 될 거고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 바운더리 안 핵심 요소 3개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사실 이게 실무로 하면 더 많이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3개 정도로 정했어요. 혹시나 지금 강의를 보시면서 스스로 정말 이 온톨로지 잘 구축하고 그걸 기반으로 아이디를 더 잘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조금 더 많이 설정을 하시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온톨로지 유사율도 좀 더 높여서 체크를 진행해 보시면 더 멋지게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되면 이제 그 시드에서 이 온톨로지 섹션이 교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돌면 소크라테스 MD에 계속 어펜드가 될 수 있으니까 통째로 교체하자라고 스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같은 걸 보면은 소크라테스 MD에 이렇게 온톨로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온톨로지 추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스턴스 크리테리아는 어떠한 태스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쳤을 때는 이 온톨로지는 이제 거기서 어떤 걸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로보로스에서도 좀 재밌게 했었던 게 뭐였냐면 이 시드, 그 온톨로지가 결국에는 AI가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AI가 봐야 되는데 이 AI가 봐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렌즈로 씌워줄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이 온톨로지를 모두에게 렌즈처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AC를 구현을 할 때 우리는 이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이걸 받은 친구는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저희가 직접 돌려보면서 실제로 잘 구현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지 한번 스킬을 실행해보고 아마 잠시만요. 이게 네, 스크래테스 요게 있죠. 네, 요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소크라테스를 읽었고 온톨로지가 잘 뽑히는 체크를 한 후에 다음 클립에서는 저항체적인 걸 한번 스탑룰까지 잘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아이디어는 네, 이제 골에서 바운더리. 이 아이디어가 어떤 영역의 경계를 할 것이냐. 네, 이런 게 이제 온톨로지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골을 넣었었는데
이 모바일 앱의 경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인 겁니다. 일단은 재밌네요. 이게 일단 외주적 웹을 놓기도 절대 제외하고 싶고요. 네, 모바일 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을 가기로 했죠. 글로벌 가기로 했고, 네, 이걸로 가보시죠. 1번. 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영역의 경계를 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운더리가 슬슬 정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바운더리, 그럼 본인이 직접 만드는 모바일 앱 전반, 외주 웹 제외를 기반으로 이데아를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꼭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떠한 속성들을 정해야 될지를 이제 같이 이 스킬 안에 정해 봐야겠죠.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보시죠.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 데려가지고 여기서 좀 해보면 우리가 네, 여기서 경기가 있는데 이게 이데아가 아까 뭐였죠? 이 이데아는 번호 유지 만든다. 요거죠? 이데아가 너무 기네요.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떠한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AI 입장에서 이 바운드 우리는 바운드를 정했어요.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거는 이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외주라는 친구도 있었고 또 여기 보시면 웹도 있죠. 아마 모바일 앱 중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웹앱인 하는 것 같네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게 이데아였죠. 하지만 우리가 정한 바운더리는 이거라는 거죠. 본인이 직접 만드는 모바일 앱 전반, 외주 웹앱 제외. 요게 우리의 바운더리였고 여기 중에서 하나씩 골라야 되겠죠. 바운더리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네, 맞죠. 중요하죠. 빌드 물이죠, 당연히. 네. 1번. 사이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이제 다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은 다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4개, 그러면 매출, 설치수, 리텐션, 장르 카테고리 적어두죠. 설치수, 장르 카테고리, 그리고 뭐였죠? 매출, 설치수, 리텐션. 이런 것들이 이제 온톨로지 속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네, 실패 앱 학습 기록.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실패 앱 학습 기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게 배포되는 모바일 앱. 네. 일단 실패 학습 기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잡아보고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바운더리를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걸 기반으로 네, 바운더리를 잡아봤고요. 이후에 만약에 넘어간다면 시드를 다시 정의하고 온톨로지를 재정의한다면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걸 하나를 바꾸면서 진행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두 개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온토로지 제정이고 이데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운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시드에 이렇게 온톨로지가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는 이게 나왔었고 바운더리는 요거고 프로퍼티스는 이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톨로지를 뽑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음 버전과 진행을 해볼 때 온톨로지를 또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재밌으니까 재밌네요. 여기서 이볼브 스텝으로 또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드가 한 번 나온 거니까 소크라테스로 이 로드의 스트레치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네로우 시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네스 구조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죠. 온톨로지를 뽑아내고 이제 소크라테스를 스킬을 다시 호출해가지고 네로우 다운 시키는 거죠. 네, 뭐 따로 수렴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면 시드 게이트가 통과한 거죠.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볼브 스텝으로 갑니다. 이볼브 스텝에 가서 이 시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온톨로지 기반으로 시드 V2를 만들 거고 이 시드 V2에서 온톨로지를 이제 뽑아 볼게요. 또 거기서 이 비슷한 그 유사도를 체크하면 우리가 이 하네스를 손으로 한번 돌려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구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 어, 여기 우리가 이거 한 거에서 사실상 뭐 요것도 맞죠. 소크라테스 안에서 이 시드 게이트가 다 있으니까. 하지만 뭐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 define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좀 달라지겠네요. 여기가 그죠? 이게 조금 옆으로 가야 되고 define을 하는 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드가 나오게 되면 그죠? 이 시드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아웃풋 기반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아웃풋을 기반으로 소크라테스에 넣고 어차피 여기서 시드 게이트 통과하니까 바로 디파인 넘어오고 디파인을 넘어오면 다시 시드 V2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원더와 리플렉트와 리파인 리스테이트를 더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시드 게이트의 조건을 조금 바꾸면 소크라테스를 한번 더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전체적인 라이프는 한 번에 컴포넌트를 다 타면서 거기서 종료 조건을 내로우하게 주고 그것들을 통과하면 스킬을 빨리 끝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확장 가능한 하네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방금 제가 이렇게 수정한 것처럼요. 그러면 결과물을 볼까요? 네, 세 가지. 4주 매출 전에 이탈한 사용자가 있을 거고 본인 가족 배우자가 있을 거고 이거는 필요가 없죠. 지금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이것도 묵시 가정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시각. 그러면 일단 이거 좋네요. 이탈한 사용자는 왜 이탈했는지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 체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V2 시대에 반영하고 싶은 후보는 뭘까요? 매출 0이지만 6, 12주 사이 갑자기 떠오르는 앱, 후행 신호 자체를 잘아낸다. 이거의 경우는 후행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4주 후 아무런 투자 없다가 갑자기 떠오르게 경우에는 다시 체크해본다. 이런 느낌이
진행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산 재사용 경로의 경우에는 어, 이것도 재밌는데 다음 앱의 자산이 되는 실패한 경우에도 실패한 이유와 에셋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템플릿화해서 자산을 재사용할 수 있다. 네, 비매출 자산의 경우에는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넣어보고 시드 V2에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이 스킬을 실제로 같이 돌려보면서 여기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요. 돌려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시드 V2를 도출하는데 사이클 번호를 결정하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고 2, 3는 제가 답을 안 했죠 따로.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답을 안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것들을 한번 제가 이탈한 사용자 후행 바이럴 앱 자산 재사용이죠. 이것들을 그럼 같이 또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여기서 디파인을 하면서 이제 온톨로지가 바뀔 건데 여기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탈한 사용자와 그쵸? 그리고 정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후행 바이럴 앱 자산 재사용 이런 것들이 아마 온톨로지로 나올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두고 이 온톨로지를 스킬을 다시 한번 뽑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옮겨졌는데 지금 온톨로지 이볼브 스텝이 지금 나오면서 온톨로지를 뽑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시드 VB2가 나왔고요. 여기서 옮겨진 의미는 실패 앱 기록 항목이 원인 특징에서 SSL 템플릿으로 저장해 다음 사이클 재사용으로 확장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정의가 확정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4시간 내 이탈률이 매출 이전 단계 신호로 추가됐으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은 진짜 암묵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 언노운 노운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톨로지를 뽑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온톨로지를 여기서 뽑아보면 이렇게 해서 시드 V2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새로 재정의 해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유사도까지 한번 뽑아보고 다음 클립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네스로 한번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센셔를 잡았죠. 프리브 바운더리는 이제 모바일 앱 전반, 외주 코드, 사스는 제외한다고 얘기를 했고 배포되는 모바일 앱, 시장신호 묶음, 실패 앱 학습 기록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프로퍼티스였습니다. 온톨로지 속성들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V2에서 새로 들어온 요 어스텐스 크리테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바운더를 바꿀지 그리고 이거 기반으로 속성을 우리가 다시 정해야겠죠. 아이디어 이거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는 요거였죠. 본인이 직접 만드는 모바일 전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건 당연하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바운더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은 꽤 재정의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온톨로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거의 뭐 피봇이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스가 아주 재밌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이제 새로운 온톨로지가 정의될지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원을 조그맣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운더리는 안 바뀌니까 원을 조그맣게 바꿀 필요는 없죠. 여기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추가되고 진행이 될 것인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 이거 맞죠? 1번. 두 번째 핵심 요소 음, 한 신호를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매출이죠.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죠?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걸 다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러한 하네스들은 오토 리서치와 같이 결국에 퀀티파이어를 하면서 그게 되면 무조건 그거를 목적으로 이제 엄청 이 디깅을 한단 말이죠. 매출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쨌든 매출이 나게끔 할 것 같은데 이 매출만 나게끔 하는 것 자체가 근데 UX를 망가뜨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장 진화 묶음으로 다시 똑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네, 이번 사이클이 다음 사이클을 바꾼 4번. 저는 요거는 좀 아까 정의했던 것처럼 비교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셋 템플릿 요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느낌으로 잡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네, 온톨로지가 비슷했는데 요 에셋 템플릿이 추가되면서 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고 저희도 요 시각화를 한번 여기 이거 바꿨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온톨로 네, 에셋 템플릿이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5% 이상 수렴했을 것 같은데요. 85%로 잡았는데 95% 이상 수렴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시드가 나왔죠. 시드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기반해서 이걸 기반으로 한번 리스테이트 다시 해봐 라고 해볼 수도 있겠네요. 리스테이트 한번 해보라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테이트는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하네스에는 포함되진 않았는데요. 그 전체 구조에는 없었죠. 보시면은 여기에 리스테이트 2 안에 있었죠. 근데 요걸 기반으로 리스테이트 한번 다시 돌려봐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만약에 리스테이트를 넣고 싶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쪽 마지막쯤에 이 리스테이트를 넣어가지고 휴머인드 룹으로 스스로 평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핵심 요청 이거가 나왔고 이해가 됐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정해줄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음, 인계점이 안 정해 있었군요. 인계점만 좀 정하면 되겠네요. 인계점을 좀 정하고 온톨로지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요 퀀티파이어블 했던 것들이 속성이 많이 없었네요. 이런 것들은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V2에서 자동화 의무가 빠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1 이상으로 10만 원 이상으로 매출 발생이군요. 앱의 발생. 이거 오케이. 이런 일의 발생이면 오케이라고 일단 해보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넣으면 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한 번의 루프에서도 사실 이렇게 보셨다시피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른 루프를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네, 이제 여기서는 일단 시간상으로 이제 일단 즉시 시드에 반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이골 스텝을 했었다면 좀 더 시간이 이제 걸렸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사각지대 홀로 묶어서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면서 바운더리를 더 높여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엔 A를 좀 골라보면서 이렇게 반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 암묵지를 구조화시키고 더 진행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B를 골라보시면서 더 깊은 세시 놀리지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이 1원 이상이면 매출 발생이라고 체크를 했고요. 이렇게 이 컨스트레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유사도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유사도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이 온톨로지의 유사도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수치화를 해놨고 그걸 기반으로 좀 디터미니스틱하게 이 랄프를 멈출지 진행을 할지 더 계속 진행을 할지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아 이 정도면 멈춰야 되겠는데.'가 아니라 이제 AI에게 좀 더 위임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0.94 네. 엄격하게 봐도 0.89라고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탑 룰이 통과가 되면서 랄프를 멈추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해 봤는데 이것들을 다음 클립에서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면서 네 잘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